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보강하에 하시는 건지.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강하십니다. 문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 전파되는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길 윤곽근 변호사 외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변호사 있으신지, 언제까지 구성 마치실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변호인단 구성한다고 하신 게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안구하시는 건지 입구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변호사님이랑 김홍길 변호사님 이렇게 계신데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지금 이 사항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그런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좀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선포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포고령 1호에서 국회 정치활동 금지한 거는 향후 헌법이나 법률상 이견 없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 어떠신지 하고 대통령 이 사태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일단 머지않은 시기에 일단 이것이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공보 틀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 거기서 다 확인하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영 선수 3시간 전에 교통 안전가옥에서 불전 폭발했다고 왜 만나셨다고 하시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이 체포하는 명령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이시죠?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탄 소지랑 벙커 당당하지 못합니까? 증언이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에 사령관들이랑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정말 제가 이 머지않은 날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곧 이 대통령과 변호인님들이 공보가 시작되면 제가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라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구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국민들도 답답하시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일이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표출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이해와 당연히 이제 뭐 지지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불만 여론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이해와 공감을 넓히시려면 그런 준비 기간 중에라도 누군가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왜 나왔냐면,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자분들 전화 안 받고 저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발표될 그런 분들, 변호인단의 공보팀들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지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답변을 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란 숙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자, 변호사님 그만하시죠. 그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그만하시는 네, 그만하세요. 음성들이 최근에 검찰에서 기록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서운하다거나 배신감 느낀다거나 이런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로 인한 군 체계의 혼란, 이렇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이렇게 범죄를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다음에도 대통령은 있기 마련이고 군 지휘관이 있기 마련인데,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 지휘를 했을 때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복을 할 거냐.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죠. 그로 인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과 없이 법치주의를 조시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등기 정도는